갇힌 개혁 보수 신당. 그러나 정강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도 좀 나와서요. 논란도 일기도 했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선집중과는 한 2년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2015년 연초에 저희가 모셨었는데요. 네. 돌이켜보면은 지난 2016년엔 유 의원님께 상당히 좀 고뇌에 찬 어떤 정치적 결단을 많이 하게끔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4.13 총선 때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번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소회를 듣고 시작할까요? 예, 저는 끝까지 당에 남아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박 세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했고, 예. 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또 보수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어떤 정치 생명 연장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희망을 어떻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서 이 지금의 새누리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당장 이 새누리당에서는 예측을 했던 반응입니다만 임명진 비대위원장만 해도 비박계 탈당에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혁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탈당 명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분은 비박계 탈당이 실패했다 이렇게 벌써 단정을 하시는데 이 신당이 실패냐 성공이냐 아직은 저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새로운 보수 정당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초 이 34명이 함께 움직일 것으로 봤는데 5명 정도가 좀 빠져서요. 특히나 이 나경원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정강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준비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오해를 풀고 꼭 합류하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신당의 가칭 명칭을 그 개혁 보수라고 했고요. 또 어제 저희들 그 분당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강 정책이라는 거는 당장 오늘 오전에 이제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선언문을 기초로 작성할 겁니다. 그런데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그 이름과 또 저희들 선언문에 담긴 저희들의 이 가치, 철학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만든 게 절대 아니고 29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동의해 주셔서 만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나 또 우리 나 의원님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강 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신당의 치열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올바른 주장을 하면 어떤 주장이라도 채택이 되는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그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견 노출이냐 아니면은 이런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가 정당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어떤 소외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무슨 사당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이 친박 사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주적인 공당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든 아니면 지향점이 다르든 그런 문제는 제가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당의 어떤 이념적 노선에 대한 지향에 관한 문제라면 그거는 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신당이 보수의 폭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중에는 합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교감이 있으셨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저는 어제 아침에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 의원께서 합류하겠다는 것을 밝혔단 말씀이시군요. 예, 1월에는 합류하겠다고 저한테는 그러셨는데 또 뭐 엇갈리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궁금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했고요. 네. 어떻습니까? 물론 그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 즉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부분도 좀 여유가 없었을 테고요. 사실은 새 규합위에 어떤 그 혼신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네. 예, 이를테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라는 언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의원들, 함께하는 의원들께서 충분히 좀 소통하거나 공감이 된 부분인지요? 안보는 보수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공감이 됐고요. 예. 방금 경제는 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은 뭐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예. 저희들이 개혁 보수라는 거는 안보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빈곤,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보수를 하자. 그게 이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예. 저는 그게 앞으로 새로운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민생은 그거는 개혁이다. 예. 그거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개혁이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합류할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만, 네. 이제 신당 창당까지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예.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 물론 뭐 의원 숫자가 이 정당의 어떤 성패를 가늠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더 동참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당장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늘 국민들 마음에 달린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신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신당이 성공을 한다면 저는 새누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신당으로 이렇게 대탈출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안보 상당히 좀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문 전 대표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도 같이 해봤고요. 예. 그분이 사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실상 반대하시는 그런 생각들. 예. 그 다음에 평소에 지난번에 10월에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 김정일에게 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는 이런 2007년의 일들, 또 평소에 대북관, 또 한미 관계, 최근에 대통령이 되시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발언. 이런 발언들을 다 종합해보면, 예.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 국가안보관, 이거는 저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굉장히 불안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개혁 보수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또 이를테면은 현 국면을 헌정사상 최초의 보수 정당의 분열 또 최근의 시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수의 위축 내지는 붕괴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통 보수의 길. 자, 이것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통 보수의 방향성이랄까요? 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보수는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점만 말씀드리면요. 예.
저는 헌법을 지키는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나 대통령 탄핵이 결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반성하고 개혁 보수는, 새로운 보수는 헌법 가치를 철저히 지키자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 같으면 성장도 열심히 추구하지만 경제 정의도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고 또 따뜻한 공동체로 사회를 지키고 예.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지키는 그런 보수를 하면 과거에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와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기 개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은 대선을 앞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합종연행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에다가 가치를 가지고 정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네.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외연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런저런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그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네. 제가 앞서 이제 유엔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보수의 가치를 좀 여쭤본 겁니다만 네. 같이 할 수 있는 연대의 범위랄까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신지요? 저희들이 신당을 하면서 정치 현실에서 외연을 확대하고 세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런데 외연을 확대하면서 아무나 하고 손잡아도 좋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손잡아도 좋다. 이런 거는 너무 무원칙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는 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되 큰 원칙. 예컨대 아까 제가 국가 안보를 이야기했는데 예. 개혁 보수 신당은 국가 안보만큼은 기존의 새누리당보다 더 견고하게 철저히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원칙에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적이 발언이 행동이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은 정당을 한다, 같은 대선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원칙 안에서 외연 확대를 해나가자.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개혁 보수 신당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당 과정에서 역시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 유승민 의원님과 김무성 전 대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네. 두 분 간의 소통이라든가 공감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김무성 전 대표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외연 확대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박과 친문 패권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연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 논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김무성 전 대표랑 개혁적 보수 신당을 하면서 이 큰 대의 명분, 큰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저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같이 하다 보면 작은 생각의 차이, 그거는 서로 인정하고 그게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박, 친문, 개헌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박만 아니면, 친문만 아니면 모든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큰 원칙들 그거를 추가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의 교집합 부분을 찾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아주 신당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으냐 또 권력 구조만 30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권력 구조만 건드리는 그거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본권, 경제, 사회 구조, 삼권 분립 이런 데 대해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는 신당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저희들 새로운 신당의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예.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이 모든 생각의 차이, 다양한 의견 이런 걸 묵살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러다가 오늘 이런 새누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서 신당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 논의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당의 성공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만족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그동안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건전한 보수를 보고 싶었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마음이 많이 떠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게 그게 저는 초반의 성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내년 대선에서 보수 여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선거를 하면 질 가능성이 너무 높죠.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그리고 대선 일정이 정해지면 예. 저희들 신당에서 최대한 정말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대선 후보들 많이 모시고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좋은 후보를 내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 의원님의 대선 도전 선언은 언제쯤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께 제 고민을,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점이 오면은 지난번 너무 2년씩이나 오래